안녕하세요. 여러분 교과서 316페이지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본문 유자보전까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동별공 많이 어려웠을 텐데 잘 따라왔고 본문 내용이랑 학습활동 보시고 나서 이해 안 됐으면 그 영상 다시 보고 넘어오세요. 알겠죠? 316페이지 우리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자소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유자소전을 한 번에 길게 하기보다는 조금 내용을 나눠서 좀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봐주세요. 자, 일단 저희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써니써니 교과서에 있는 알아두기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저희 항상 이제 시험 문제 보면은 이 알아두기 부분에서 빈칸 채우기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기억날 거예요. 1점짜리 문제 하나씩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저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냐? 한국 서사문학의 전통과 문학사의 흐름, 그리고 또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 등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 한국 서사문학의 전통이라고 이제 보면, 한국 서사문학은 신화, 전설, 민담 등의 구비문학적 전통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보입니다. 자, 구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위를 보시면은 신화, 전설, 민담 요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보통 이제 꼬맹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 시오시오. 그 다음에 전설이라고 하는 건 자연물 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구체적인 증거물 이런 식으로 지읒지읒 이렇게 기억한다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담이라고 하는 건 민자가 백성민자니까 민간에 내려온다. 요건 백성들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화 같은 경우에는 신성한 이야기여서 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든가 우리나라는 우주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지만 뭐 인도 신화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읽어보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신들이 누구가 생겨나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는 뭐 박혁거세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설 같은 경우 이 이야기는 어느 마을 어디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증거물 나오고 민담은 이 암흑의 암흑의 김모 씨, 박모 씨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민담 같은 경우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많아요. 자, 계속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한문으로 쓰인 다양한 기록 문학에서 영향을 받고 국문, 한글과 한문으로 창작된 이제 국문으로 창작이 되려면 세종어조 훈민정음 나왔던 그 시기 이후입니다. 자, 이런 고전 문학하고 또 하나 판소리에서 발달한 뭐가 있다? 판소리계 소설이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근원설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재미난 이야기가 발전을 해서 노래인 판소리가 되고 다시 그 판소리가 소설로 발전을 한 그런 얘기들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뭐 흥부전이라든가 심청전 같은 얘기들이 여기 속하고요. 전통의 창조적인 계승과 변용을 통해서 근대의 신소설, 현대소설이 창작되었습니다. 신소설은 그 가보개혁 이후에 등장한 소설의 장르인데 일본에서부터 이제 건너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뭔가 계몽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막 그 있잖아요. 뒷문 막 드르륵 열리면서 어 뭐 "이 나쁜 여자야." 막 이러면서 "어디 감히 내 남편을 홀려." 라든가 아니면은 막 "김치 싸다구." 이런 얘기들 약간 흥미 위주의 이야기, 남녀 간의 그런 부적절한 이야기 요런 걸로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재미긴 재밌죠, 그런 게. 자, 전통의 창조적인 계승과 변형을 통해서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 인물과 서사구조. 서사구조 줄거리잖아요. 줄거리 측면에서 보면, 크게 보면 뭐가 나오냐? 선악을 대표하는 대립적인 인물 간의 갈등이 나온다.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이 나와서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 결말은 어떻게 된다? 선한 인물이 승리하게 되죠. 그다음에 영웅의 일생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일대기적 구성이라고도 하지요. 자, 인제 뭐 훌륭하신 분들 아래서부터 나와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고귀한 그런 혈통을 가지고서 비정상적인 출생을 해서 어릴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음 시련과 고난에 처했다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해학하고 또 하나 풍자가 있는데 이게 쪼끔 달라요. 둘 다 웃기긴 웃기는데 해학할 때 학자가 희롱하다, 놀리다란 뜻이어 가지고 얘는 악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나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웃을 수 있어. 놀리는 사람들이 히히히 웃으면 뭐 당하는 사람들 "에이 왜 이래." 이러면서 웃을 수 있는 게 해학.
그 다음에 이제 풍자할 때 자자가 무슨 자자냐면 이게 찌르다. 칼이 들어가 있어요. 찌르다. 라는 뜻이어가지고 찌르다, 괴롭히다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얘는 풍자는 풍자를 하는 놈은 웃을 수 있는데 당하는 놈은 웃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자, 희화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우습게 표현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볼게요. 자, 밑에 가서 보시면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이라고 돼 있는데, 문학작품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 집단, 세계 등이 나타납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작품에 담긴 가치를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독자는 자기의 생각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작품을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다시 말하면 주체적으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100%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면 어느 부분은 믿을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아니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부분이 생각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르지? 나라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또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알아두기 부분을 보았고요. 이제 이제 넘겨서 유자소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자수전 본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문구 선생님의 작품이었고요. 단편 소설이고 풍자, 비판하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풍자적이고 해학적이고 전기, 한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는 이야기고, 얘는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유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고,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 보시면 크게 두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는 유자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모습,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유자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현대사회가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뭐 황금 만능주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하냐면 배금주의라고도 해요. 배금, 그 배자가 숭배하다는 뜻, 돈을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인 양식인 전의 양식을 빌렸다라고 하는데, 자, 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교훈을 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일생을 압축해서 서술한 그런 글인데, 우리 꼬맹이 때 한번 다 봤죠? 엄마가 무슨 그 있잖아요. 위인전 세트 이렇게 쫙 사줘가지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벽에다 쭉 꽂아주셨던 거 아마 다들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긴 했지만, 그때 이미 깨달아 버렸어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난 뭐 내 인생을 살자. 이렇게 생각했죠. 자, 아무튼 유재필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 이문구 선생이 진짜 친구래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삶을 기록을 하고 평가해서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에서 이제 중간 부분,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앞뒤를 볼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요 중간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좀 읽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이문구 선생 굉장히 글이 깔끔해서 읽기가 아주 편해요. 중간중간 좀 문장도 짧은 부분이 많고 해서 여러분이 읽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한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네. 친구가 하나 있었어. 자, 이 친구가 바로 유재필인데요. 그냥 보면 그렇고 그저 보기에는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입니다. 특별한 그런 점이 없어. 스페셜하진 않나 봐. 우리 보통 사람 하니까 막 생각나지 않니? 그때 사자성어 외웠던 거, 감나물려라든가 뭐 필부필부라든가 장사미사 초동급부 같은 그런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제풀에 흐지부지하게 지쳐가지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몸을 마친 죽어버리는 나이가 들어 죽는 예사 허릅숭이는 아닙니다. 큰일 났다. 이 글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허릅숭이 보이죠? 밑에 보면 허릅숭이 무슨 뜻입니까? 일을 실답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 그러니까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서 아유 요즘으로 뭐냐 이거 멍충아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아니었다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그다음 이제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지금까지 보면 알겠지만 낱말뜻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탈곡기에는 낱말뜻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빈칸 채우기 하면서 낱말뜻 외우셔야 돼요. 자, 작품의 주인공 이름은 유재필 씨입니다. 자,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충남 보령에서 자라고 배웠대. 저희 아버지도 충남 보령 출신이지요.
자, TMI. 자,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연도하고 지명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 리얼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자, 어려서부터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부터 보세요. 낱말 뜻 보세요. 총기, 숙기 이거 보이시죠? 요런 것도 우리 물어봤어요. 시험 문제에서. 총기, 총명한 데다가 숙기, 부끄러워하지 않아. 별중 맞아, 독특해, 별스러워.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습니다. 얘만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비색한, 자, 비색하다 운수가 꽉 막혀버린 집안의 운수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일찍이 터득하고 앞서 나아가서 어떻게 평가하냐? 소년 시절은 숙성했고, 청년 시절은 노련했고, 장년에 대해서는 속절없이 노성. 아주 그냥 너무나 이 노자가 늙을 노자에다가 이룰 성자잖아요. 많은 경험을 쌓아서 세상 일에 익숙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보통 사람 간에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유자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자, 다시 한 번 더 평가했어요. 뭐라고? 자, 생애가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합니다. 존재감이 두드러집니다. 성격은 또 어떠냐? 밝고 깨끗하고 침착하고 들은 것을 더해서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도 있고 주견 자신의 주장이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줏대하고 주견이 있는 얘기가 어디 있냐면 요 화살표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유자의 줏대와 주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변머리, 이를 주선하거나 변통한다. 그런 재주. 주변머리가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가볍고 참을성이 없어. 나아대서 남을 패롭혀. 낱말도 너무 어렵다. 성가시고 귀찮게 하거나 이때 누라고 하는 건 피해죠. 남한테 이렇게 피해 끼치는 사람 싫어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유형 싫어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대고 남 괴롭히고 피해 끼치는 너무 싫어해. 장마의 물걸레처럼 본다. 뭐뭐처럼 직유법 썼어요. 자, 장마의 물걸레는 뭐냐면 장마면 물이 엄청 많잖아. 물기가 엄청 많은데 거기서 물걸레를 방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축하지. 필요 없다 소리야. 필요 없다. 쓸데없다. 자,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고 척하는 애 너무 싫어한대요. 이런 애들은 삼국지에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삼국지에 조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조조가 엄청 똑똑해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 온갖 계략을 써서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겨서 땅을 차지하고 그다음 나라를 세우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조조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그거지. 얄미운 애들 망하기를 속으로 그냥 벼르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알면 아는 대로 힘있게 말하고 모르면 모른 대로 숙지게 말하면서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주눅들어서 좌우에 눈치 딱 부러지게 흑백,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도저도 아닌 우유부단한 인간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말만 하다는 건 다 큰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이 서울 가게 한다는 건 이제 시집 보낸다. 시집 보내는데 힘입어서 그날로 이자 돈을 놓는 매몰스러운 구두쇠. 밑에 제가 설명 쓴 거 보이시죠? 관연한 딸. 그냥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딸을 시집 보내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가지고 돈벌이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어른들을 보는 것처럼 아주 침뱉으면서 아우 꺼져 이렇게 했대요. 자, 그리고 이제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고 체질은 묵직합니다.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는 사람이야.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그 뒤에 노선 상무하면서 버스 사고 처리할 때 특히 잘 볼 수 있었지요.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 이때 위인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 짐짓 일부러 저 옛날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특립 독행의 돌출입니다. 특립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우뚝 서 있고 독행, 고독하게 간다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구별이 된다란 얘기지. 자,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하고, 이거 선우후락 우리 예전에 어디서 배웠던 거더라? 관동별국에서 술 먹고 난 다음에 했던 얘기지. 세상 사람이 즐거워한 것을 본 연후 다음에야 즐거움을 누리겠다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친 부분 유자에 대해서 서술자가 평가하는 부분이죠.
이강감 나 육아요 하고 전화를 한대. 약간 아저씨 스타일의 전화인데 그래 저 문구냐 나요 이러고 전화를 딱 합니다. 근데 이때 육아라는 거 그냥 유씨야 나 유씨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야. 나는 뭐라고 설명하냐? 그는 유자야. 그 자라고 하는 거는 훌륭하신 분 이름 뒤에 붙이는 건데 예를 들면 공자 맹자 하잖아요. 그 공자 선생님의 그 본명은 구래요. 공구. 근데 공구라고 안 부르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공자님 하는 것처럼 유재필 씨가 아니라 유자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존경하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뒤에 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 중략 부분에서는 유자가 꼬맹이 때부터 아주 부침성이 좋아가지고 그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유자 모르는 사람 없었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비서관 하는데 이것도 뭐 진짜 비서는 아니고 생활비서라고 해서 그 집에서 그냥 허드렛 일 하다가 국회의원 잡혀갔잖아요. 비리 사건 나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같이 가서 조사받다가 별로 뭐 나쁜 거 한 거 없으니까 풀려났다가 군대 갔던 거 기억날 거야. 그래서 군대 가면서 이병열차는 누가 그 사주책 놓고 간 거 보고서는 책 읽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다가 설명해주다가 결국은 훈련소 도착했을 때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엄청난 점쟁이, 엄청난 도사님이 오신다라는 소문 났었죠. 그리고서 군대 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하고 운전병 했던 얘기 나오고 군대 생활의 또 하이라이트는 뭐였어요? 친구가 그 군대 이제 좀 더 얘보다 계급이 높았지. 친구가 보고선 깜놀해가지고 야, 너 유자 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보로 오시는 분들 정보를 미리 빼돌려가지고 알려줬던 장면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운전병 생활한 것을 경험으로 해가지고 제대하고 택시 운전하다가 재벌그룹의 총수의 운전사가 된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요 5번은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지고 볼게요. 자, 5번째 부분입니다. 절정 부분인데요. 이제 어떤 얘기 나오나 한번 볼게요. 유자 아저씨 굉장히 재밌는 아저씨였는데 1970년 내가 지금의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의 서술자였죠. 이게 이문구 선생이냐라고 물어보면 소설의 서술자는 작가하고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문구 선생이 반영된 서술자 혹은 뭐 이문구 선생을 대신하는 서술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동일 인물은 아니다. 약간의 각색된 부분 다 있으니까.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옛 총회관의 문인 옆에 사무실에서 기관지를 편집하고 있을 어른 무렵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런 무렵이었대요. 자, 유자하고의 일화, 에피소드라고도 영어로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잘 알려지지 않은 재미난 이야기. 이런 이제 시간적인 배경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난데없이 유자가 불쑥 찾아와서 10년도 넘어된 해후였습니다. 이산의 시처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했대요. 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 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던 김광석 선생을 가리키는 거고, 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고 하는 건 이제 또 그림을 보고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시를 썼다라고 하는데 약간 환공포증 있는 친구들은 못 보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아무튼 그는 뭐가 되었다? 재벌그룹 총수의 승용차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뭐야? 무명작가. 나의 직업 나왔죠? 유자의 직업. 잡지를 보다가 우연히 나를 알아보고서는 그 잡지사에 전화해서 내가 소재, 이때 소재라는 건 그 소자가 장소를 가리키거든요.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찾는 번거로운 절차를 무릅쓰고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 그 이유가 뭐였냐? 나름의 속셈, 바로 뭐였어? 자기 여동생 시집 보내도 괜찮은 남잔가 아닌가 보려고 한 거죠. 결혼을 하면 처자를 굶길 놈인지 밥을 먹일 수 있는 놈인지 그것보다 슬쩍 엿보려고 온 것입니다. 그가 해가 바뀌어서 누이 동생을 여의고, 이때 여의고라는 게 조심할 게 죽었어. 아닙니다. 원래 여의고 헤어지고. 여기선 누이 동생하고 여의는 거니까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나에게 말을 했어. 처음 만났던 날 저녁에 내가 말술을 아주 그냥 내가 몸이 완전 술통이지 들이부었어요. 그래도 양이 안 차는 걸 보면서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오면 이거 내 동생 속 썩인다 해서 대번에 가위표 끄적라고 한 건 이란데 라고 했답니다.
한 번은 다 본 책이 있으면 달라고 해서 번역판 사기. 이거 그냥 역사책인데 이거를 한 세트를 주었더니 그다음부터 올 때마다 아주 책 욕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거 책 욕심 있는 친구들은 진짜 무서워요. 책 너무 좋아하니까 빌려주면 안 돌려준다니까. 자, 잡지사 편집실에는 사시장철, 사시때 때의 기증본으로, 사계절 내내 기증본으로 들어오는 책만 해도 주체를 못할 정도로 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오는 족족 자기 욕심껏 그 책더미를 헐어가지 거의 17년 동안 밥상머리에서 책을 놓지 않았던 열정적인 독서 생활이야말로 그렇게 출발한 거래요. 또 책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었다. 답답한 일이 있으면 또 하소연하고 싶은 상대로서 나를 택했던 것도 비일비재 한두 번이 아니고 많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일화가 나오는데, 자, 어떤 얘기냐 볼게요. 하루는 하면서 또 이야기가 시작을 했어요. 사파적 구성이라서 밑에 써놨지요. 사파는 옆에 써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사파도 일화도 다 에피소드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짤막한 이야기들, 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이야기 일화들을 짤막짤막하게 에피소드 1, 2, 3 요런 구성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와오라고 해가지고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귀꿈맞게도 전혀 안 어울리게 엄청 촌스럽게 붕어, 메기하고 민물고기로만 술상을 보는 구석진 곳에 있는 대포집. 대포라고 하는 게 그 쏘는 대포가 아니고 커다란 찬. 그래, 좀 그 전문 용어로 글라스라고도 하죠. 그 글라스, 거기다가 소주를 담아 마셔요. 자, 거기를 갔습니다. 내가 한때 대천을 떠난 이후로 처음 대하는 민물고기 요리여서 새삼스럽게도 그런 그 민물고기 난 특유의 비린내들이 있거든요. 그런 해감내가 역하고 싫었지만 그는 흙탕 냄새도 아니고 시궁창 냄새도 아닌 그 해감 냄새가 그리워졌대. 그래서 나를 불렀대. 아유, 허울 좋은 한울탈이지 하는데 얘들아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된다. 허울 좋은 한울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한울탈이가 그 풀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설명이 이제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땐 괜찮아. 근데 겉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영 아니야. 못 쓰겠어. 하는 것들을 허울 좋은 한울탈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민물고기 요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야, 겉으로 보면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막상 먹으면 비린내 나고 역겹다, 역하다. 수채구멍. 아이고, 뭐, 하수구 냄새 나가지고 내가 먹겠냐. 이까지 냄새 무엇이 그리워서 이딴 걸 다 돈 주고 사 먹어. 나원 참. 취미도 별 웅뚜까지 이상한 취미도 다 있구먼 하고 맞득잖아 했습니다. 그래도 좀 꾸적한 데서 사는 고기가 핫구라이보다는 맛이 나서 하는데, 나서 보이죠. 우리는 불규칙 활용하는 건데, 역시 이런 데서 좀 사투리 재미가 있어요. 구질구질한 데서 사는 물고기가 수입해온 비단공입 잉어보다는 좀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자기 얘기를 할 텐데 요거 좀 재밌는 점이 뭐가 있냐면 이런 사투리를 되게 많이 써요. 여기 충청도 사투리. 제가 또 이게 충청도와 경상도의 하이브리드 아니겠습니까? 전혀 사투리는 못해서 엄청 어색한 사투리를 구사하지만 아버지한테 이제 읽어달라고 했는데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상황이 상황인지라 재택근무 중인지라 저희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요. 녹음도 해볼까 생각했지만 우리 아버님 분명히 해달라고 하면 그럴 거야. 그냥 혀라고 하실 거예요. 알아서 혀라. 아이 뭐 그런 걸 또 하고 그러냐 이러면서 아버지는 그 길고양이들 밥 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안 해준다고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어색하게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날 사 말고 여기 이제 이런 사 같은 거 붙이는 게 강조의 표현. 그날은 그날이야 말고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야. 유자는 좀 어떤 성격이냐면 자기가 뭔가를 좀 경험한 일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근거를 들 땐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구먼.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지 들어볼라남 하는데 이게 바로 충청도 사람들의 그 스웩이지. 그냥 있다고 하면 되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잖아. 꼭 이렇게 얘기를 해. 응? 꼭 이렇게. 있다는 게 없다는 겨. 있다는 거예요.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유자 아저씨 얘기해 주세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사투리를 사용해서 토속적인 정감, 시골 분위기 물씬 나고요. 그 다음에 또 리얼리티 생기고 또 하나 왠지 가까운 아저씨 같은 느낌도 듭니다. 친근해집니다. 자,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총수의 자택에, 총수 아저씨 싫어해요.
연못이 생긴 거는 며칠 전입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만들었는데 거기다 비단잉어를 넣었어. 비단잉어 화려하지. 근데 그는 처음부터 흙인을 떴어요. 그러니까 비단잉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야.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비단잉어가 한 마리에 얼마냐? 세상에 회사 직원 몇 사람의 월급을 합쳐도 안 돼.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 간디 그리여 하니까 마리당 80만 원씩 주고 가져왔디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니까 내 월급으로 계산해 보면 80만 원? 3년 4개월이나 봉투째로 숨만 쉬고 살아야지 만져볼까 말까. 내 월급 2만 원이었다고 보이시죠? 그렇죠. 숨만 쉬어도 얘네를 못 사. 그 정도로 비싼 잉어예요. 자, 비단잉어 한번 옆에 보겠습니다. 이 비단잉어는 여기서 이제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가격인데 이거 단순하게 비싸다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치스러운 거지, 그치? 너무 이 총수라는 사람이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넘치고 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단잉어에 대해서 유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 불만을 품고 있죠? 유자하고 그럼 유자의 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내고 유자하고 총수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비단잉어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근데 비단잉어를 사온 총수가 문제인 거지. 아, 뭔 놈의 잉어가 사람보다 비싸다나. 내가 기가 막혀 두렁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라면 그려 하면서 이야기를 해내. 자, 이 부분 웃기다면 웃기고 안 웃기다면 안 웃기는데 웃긴 거라고 생각합시다. 아, 베터넨 메네또, 다른 책에 뭐 베터넨 벤또라고도 하고, 아, 뭘 하나를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차에 코 풀고 싶어라나 뭘 하나를 틀어주면 또 그 가락대로 따라서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이런 것들을 이제 발음을 좀 비슷하게 해서 언어유희, 말장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총수는 그렇게 고상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고상하다 하나다. 그런 거 한 개도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총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총수를 그냥 비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좌우간에 곡을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없는 순전 딴따라 곡이니께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어서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그 집에서 처음 봤구먼 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아주 그냥 못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총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어. 잉어 다 죽은 거야. 총수가 놀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유자한테 딱 물어봐. 어떻게 된 거야? 유기사. 글쎄요, 그 아마 밤새 곧불이 들었던 게 비네요. 라고 얘기를 해. 아니, 세상에 어떤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가 듭니까? 근데 이제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자가 일부러 딴청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일부러, 아유, 감기 걸려 죽었나 봐요. 뭐야? 아,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거 봤어? 총수는 마치 그가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위가 상하지 기분이 나쁘지. 그러면서 뭐래? 아우, 정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야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서 살라니까 여러 가지로 객고가 쌓여가지고 객고가 쌓였대. 객지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초씨도 안 좋았대. 초씨 일본 말이에요. 몸 상태. 초씨도 안 좋았을 거고 그런데다가 불을 쓰고 지루박이고 그냥 가락을 튼 대로 뒤입다 춤을 춰댔으니까 딴따라 물고기니까 과로해서 몸살기도 좀 있었을 테고 원래 그 뭐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 탈이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사투리도 쓰고 약간의 속된 말도 써대면서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누구 욕하는 거야? 이 총수의 사치심, 총수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왜 죽었는지 알아요. 시멘트가 독이 있는데 그걸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게 탈이잖아. 근데 이제 일부러 배참으로 의문 따라서 와, 말 되게 어렵다. 배참, 화풀이 하는 거죠. 의문. 이거 이제 우리의 음, 충청도 양반들의 특징인데 겉으로는 이제 약간 어리석은 것처럼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은큼해. 겉과 속이 약간 다르지. 욕 아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지도 충청도 양반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기억나죠? 우리 아버지가 냉장고 열고 하는 말, 뭐 먹고 싶어도 꼭 그냥 왜 열었어요? 뭐 간식 갖다 드려요? 라고 하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그 냉장고 안에 애들이 잘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봤다. 항상 이러시거든.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지 않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그러니까 자기도 알거든. 저기 비꼬는 말이라는 거 말투 들으면 알지. 하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뭐 우리 유자 아저씨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좁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아침 들은 말만큼은 쉽사리 사귈 수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 거야? 나를 불러가지고 민물고기탕 그거 먹으러 이제 온 거죠. 자, 요 앞으로 살짝만 돌아가 가지고요. 저 요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앞에서 풍자하고 해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해악은 학자가 희롱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제 해악은 악의가 없기 때문에 웃는데 놀리는 사람도 웃고 듣는 사람도 같이 웃을 수 있는 뭐가 있다라고 했어? 연민, 연대의식 이런 것이 있어. 그러니까 유자는 이제 약간 그런 웃음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풍자가 나오죠. 찌르고 공격하는 웃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냐면 그 현실의 부정적인 대상과 모순 따위를 비웃으며 폭로하고 공격을 해. 누굽니까? 바로 총수죠, 총수. 자, 그래서 이런 해학과 풍자를 통해 가지고 현대인의 속물적이고 속물적은 제가 밑에 뜻을 써봤어요. 교양이 없거나 식견, 아는 게 없고 세속적인 일, 돈 버는 일 이런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을 약간 욕되게 부르는 그런 표현들. 이런 속물적인 과시적인 삶을 사는 총수를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이 뒤에 어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비판받는 총수 아저씨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사, 어제 그 고기들 다 어떻게 했나? 하고 또 지명해서 물어보는데 진짜 재밌어 아저씨. 뭐라 하시나 보세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해요.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나 나간다는디 하면서 이제 화를 돋구기 시작하지. 아까워서 그냥 내번지기도 버리기도 그렇고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겠다 싶기도 해서 비닐을 대강 긁어가지고 된장 조금 넣고 고추장 조금 풀고 마늘도 서너 통 다져놓고 국물도 좀 있게 지져서 한 컵씩 먹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 총수가 엄청 비단인 거 아끼고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하는 걸 알면서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꼴 보기 싫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니까 무엇이 어쩌고째 하니까 왜유 하지 왜유 이런 잔인무도한 놈 같으니라고 하는데 이 총수 진짜 나쁜 게 물론 그래요. 뭐 비단잉어 사랑할 수 있죠. 자기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니까 사랑할 수 있는데 비단잉어보다 더 소중한 거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자기 과시하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총수의 모습들을 좀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면서 이러는 거예요, 일부러.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총수는 분기탱천했습니다. 분기탱천 무슨 말이야?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 하지만 어쩌지는 못하지 뭐. 보안이 아는 욕은 다 동원해가지고 호통을 했으면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혈압 올라 죽을 것 같으니까 유자가 또 그런다. 달리 추리할 방법도 없자는 감유라고 해. 아우 할 말 다 한다. 진짜 얄밉다 그쵸? 총수의 생각을 덧드리려고 일부러 건드려서 언짢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뒷부분에다 꼬랑지를 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자, 우리 총수님 성격 한번 볼게요. 총수는 기본적으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체면이 최고입니다. 일단은 총수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그럼 무식하게 짝이 없는 아래 것들하고 따따붙다. 이런 단어 되게 웃기잖아요. 따따붙다. 따따붙다라고 하는 거 그냥 따지고 싸우고 하는 거. 따지고 싸워봤자 자기의 그런 체면만 흠이 가고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솔직히 너무 화가 나서 여기서 쌍욕을 막 하고 싶지만 해봤자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없으니까 참다. 하고 뭐라고 하나 봐요. 그 불쌍한 것들을 저쪽 잔디밭에다 고이 묻어주지 않고 그리고 술안주로 쳐서 처먹어버려?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들.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라고 한 직원들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어, 우리 충수는 참 비단잉어는 불쌍하게 여기고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이네요. 옆에 이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그래, 어때? 총수가 어떤 사람이야? 위선,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네.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지저분이 맛이 어떻디야? 하고 내가 물어봤어.
워떡기는 뭐가 워띠어 그 살이라고 허벅허벅한 거 비울 맛도 없더구만 그리여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독종이면 지는 인간 말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 나 나쁜 놈이야 저거 아주 총수. 응? 좌우지간 맛대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 욕을 두 사발 먹고 났더니 아주 그냥 지금지금하고 뭔가 자꾸 모래가 씹히는 것 같고 역한 냄새가 나더라도 이런 붕어 지짐이 생각이 절로 나서 여기까지 오라고 했던기요.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하여 비단 잉어를 나눠 먹었음직한 대문 경비원, 보일러실 화부, 자녀들 등하교 승용차 운전수, 종업원들에게 조석 아침 저녁으로 눈을 흘기면서도 따로 그렇게 뭐 인사이동까지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유기사가 워낙 또 일을 잘하고 뭐 사람들도 뭐 일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것까진 건드리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유기사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루빨리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고 싶습니다. 왜? 우리 총수가 저렇게 위선자니까 난 저런 사람 태우고 다니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들은 그룹 소속 운전사들의 정상이나 다름없는 그 자리에 서로 못 앉아서 아주 턱이 떨어질 정도로 올려다보고 있지만 총수가 겉모양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앞에 그 허울 좋은 하늘타리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그동안 그런 줄도 모르고 밤낮으로 모셔온 나날들이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위선자에게 이렇게 매여있는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차스러운 삶이 칙살맞아 더럽고 진짜 얄미워서 가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자 어떤 성격이냐면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직한 성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왼쪽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격이 낮고 속된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들 쓰는 게 유자 자체가 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고 있는 대상을 조금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주인공 아저씨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이구나 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뒤쪽으로 가서 어느 페이지를 볼 거냐 하면 여기 한번 볼게요. 23쪽에. 자, 보기를 참고해서 이 소설에 드러나는 이야기 방식의 전통적인 특질이 무엇이냐? 저희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인물의 일생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물의 생애,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자에 대한 평가가 있어. 그래서 뭐를 준다고 했어? 교훈을 준다라고 했죠? 교훈을 주는 이야기. 우리나라 소설에는 이제 이런 전해 양식을 빌려 실제 인물의 생애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최고운전 같은 거, 최치원의 이야기 담고 있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평범한 인물들이 이런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밑에 예시답 한 번만 볼게요. 전통 장르인 전은 생애와 필자의 평가를 포함하는데 유자소전에서도 전이라는 제목이 있는 것처럼 뭐가 드러나냐? 유자의 삶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인물의 생애를 다룰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 또 하나 인물에 대한 뭐가 드러난다? 작가의 평가가 제시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부분에서는 유자의 행적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인물의 생애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위인이 아닌 평범한 인물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내고 있다는 면에서 이 유자소전이라는 글은 전의 양식을 빌린 우리나라 소설의 전통을 이어받은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가 나오냐면 뒤에서 판소리 개소설 흥부전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요런 거는 같이 나오면 시험에 뭐 어떤 얘기 물어볼 거냐면 흥부전도 그렇고 유자소전도 그렇고 약간 해학적인 부분이 담겨 있어. 해학이라든가 풍자라든가. 그래서 그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들 같이 찾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뱃속에 5장 6부가 들어있는데 놀부는 5장 7부야. 그 7부가 바로 뭐냐 심술보라는 게 들어있어. 남들보다 장기가 하나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심술궂은 행위를 하느냐 설명을 하는데 이거 읽어보면 좀 웃긴 게 이게 나쁜 행동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뭐 위협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재산을 뺏는다거나 이렇게까지 위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약간 좀 귀여운 심술 정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술 잘 먹고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초상집 가서 춤추고 불 붙은 집에 가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애기가 있으면 꼬집어 뜯어서 울리고 그다음 다 된 흥정 우리 이제 이거 얼마 주고 사겠어 오키인데 응? 안 사? 이러는 거. 지나가는 손님이 들어오면 아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실 때가 필요하지요 하고 들어와서 그 손님이 이제 마음 놓고 잘 준비가 되면 아니 제가 필요하다고만 물어봤지 재워드린다고 한 적은 없어요 하면서 쫓아내고 남의 집 제사에 가서는 닭을 울려 닭이 울면 새벽이 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오셨던 조상님들 밥도 못 드시고 가야 돼요 조상님 쫓고 장독에 구멍 뚫고 매주 찢는 데는 생콩을 넣어서 이러면 안 되지. 콩도 삶아서 넣는 건데. 그 다음에 소환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환한이라고 하는 채식하는 거. 거기 가가지고 고기 주는 거지. 아유, 나쁜 짓인데. 그 다음에 큰 길에, 한 길에다 허방, 구덩이 파놓고 누가 빠지나 지켜보고, 비 오는 날에 장독대 열어놓고, 그 다음에 친구들 봉변 주고 있고, 그러니까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장에 가서 억지로 흥정하고, 아, 이거 나 이거 얼마 주고 살 거야!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막, 간 데마다 도적질 해봤자 뭐 물건 조금 훔치는, 좀 귀엽다, 그치? 이런 짓을 자주자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흥부전에서는 흥부가 나쁜 짓 하는 걸 쭉 나열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어떠냐면, 이게 막 악질이야? 라기보다는 좀 어때? 그냥 심술이지, 심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생각보다 전혀 심각하지 않습니다. 심각성을 잃고 유희, 웃음이 되는 거죠. 그냥 재미가 되는 거죠, 장난이. 유자소전 같은 데도 보면은 뭐 뱉어나네 벤또, 그 다음에 또 밤새 곧불이 들었어 유, 팔자가 사나워서 후진국에 와가지고 시집와서 힘들었겠지요 하는 부분에서 약간 희화화 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희화화에서 비꼬아서 웃음을 유발한다 라는 면에서 두 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볼 수 있으냐. 흥부전에 나타난 그런 전통, 서사문학의 전통,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이 있었죠. 웃음이라든가 하는 것들, 이런 전통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에서 했던 그 특질 네 가지가 기억이 날 겁니다. 흥부전은 부정적인 인물인 놀부의 심술궂은 행태를 길게 나열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상을 희화화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마찬가지 유자소전도 솔직히 이제 이 총수는 좀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대놓고 욕을 한다기보다는 언어 유희,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이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둘 다 공통점 바로 뭐라고? 대상을 희화화해서 웃음을 유발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유자소전을 전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같이 여기까지 학습활동 3, 4번 먼저 했고요. 얘들아 325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325쪽으로 다시 가서 우리 학습활동 1, 2번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